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실용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박력 차장. 네. 뭔가 눈치를 본 것 같긴 한데 또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0.001 맞죠? 미리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자주권 지키겠다. 저 앵커가 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 다 하셨는데. 아, 네, 이어가세요. 한 네. 줄로 딱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어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열병식이 오전에 열렸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열병식이 어제까지 모두 6차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만 유독 녹화방송입니다. 오후 한 5시 반에 했으니까 한 4시간이나 5시간, 4-5시간 뒤에 녹화 방송으로 내보낸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신문들의 제목 속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조선일보 1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북열병식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 15형이 등장했다. 3면이나 그 안쪽 면에는 이제 과거의 열병식보다 규모와 시간이 줄어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제목이 있긴 하지만 1면에 이렇게 북한의 무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화성 14, 15형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예, 화성 14, 15형은 지금 김정은이가 만들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이제 결정체인데요. 14형은 한 12,000km 사거리를 확보해서 미국 서부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최근에 마지막에 썼던 게 이제 15형인데 이것은 13,000, 4,000까지 강해서 미국 동부까지 커버하면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면에 시간과 규모 줄였지만 줄였지만 약간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줄이긴 했는데. 네. 이 사정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권이 서부 사정권인 화성 14호, 전역인 15형으로 무력 시위를 했다는데 조금 방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이 4월 15일 태양절이죠. 김일성 생일 때는 한 1시간, 2시간 조금 더 넘게 해서 170분 정도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한 70분 정도가 줄어서 한 100분 정도를 했어요. 규모도 그 전에는 한 5만 명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어제 한 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을 향해서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무력 시위를 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 제목을 뽑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화성 15형은 보여주고 여기는 14형 빼고 15형이 미국 전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5형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 핵 불바다 언급을 안 했다. 조금 전에 이남희 앵커가 할 말은 다 했다고 하는 0.01mm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죠. 그 전에는 핵, 뭐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살짝 돌려 말한 거네요. 오늘 이남희 차장이 다 해결을 하네요.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살짝 돌려 말했는데 조금 강도가 좀 낮아졌죠. 그 다음서부터는 좀 더 북한이 세계와 우리 평창올림픽을 배려한 측면이 조금 드러나는 제목들입니다. 경향신문 3면은 외신을 안 불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중계를 안 했고 외신을 안 부르는 거는 전 세계를 향해서 홍보를 안 하겠다는 취지죠. 미국에서는 절대 너희 열명씩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관련돼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과거에는 작년에는 외신을 한 4, 50명 불렀는데 외신 기자들 이번에 안 부르고 그래서 제목도 절제 속에 ICBM을 공개했다라고 공개는 했는데 그러면서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일보도 비슷합니다. 열병식 규모 시간 줄이고 ICBM급 대거 공개 그러면서 절충안이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한겨레는 조금 더 나갑니다. 사면 보면 조용히 치른 북열병식 남북 해빙 이어가기 행복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그 박민혁 차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흔히 하는 말로 약간 몸살이는 듯한 네. 조심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여러 징후들이 보였잖아요. 저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코믹한 중절모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한 이설주.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의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내부 행사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일단 갖고요.
저 중절모를 제가 왜 굳이 강조를 네, 하느냐면 강조하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군사 저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군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군복. 박근혜 대통령도 군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 우리가 기억을 할 텐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열병식을 하는데요. 그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약간 중후장대해 보이는 그 거구가 네. 이렇게 군복을 입고 맞아요. 이렇게 했었던 나네요.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으르렁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어제 저 굳이 그 열병식을 하고 자기 나라 군대 건군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자리에서 저 코믹한 중절모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서 저게 가장 상징적이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은 전혀 어떻게 그러니까는 복장 자체도 약간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 우리 강군을 이렇게 건설하고 70년이 왔다. 이거는 다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과 뭐 김정일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국가적 행사일 뿐이지 이거 내가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중절모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화성 14형과 15형을 공개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얘기가 다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당초에는 ICBM의 그 발사대를 가지고 실질적인 퍼레이드에 등장할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톤다운 시켰더라도 미국을 대상으로 보내주는 메시지는 미국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15형을 전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북한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고요. 가장 저는 걱정되는 게 어저께 저 장면에 같이 있었던 또 한 사람.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있었고 김여정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비행기를 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 세계적인 올림픽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함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과거부터 쭉 일관성 있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무기를 보면 여기 한국일보 제목처럼 절충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CBM급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거를 열병식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해서 꼬리를 내린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면이 상하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도발을 하자니 약간 겁도 나고 그래서 ICBM 미사일의 개수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히 줄었어요. 네. 다만 미국을 향해서 자 우리 14호, 15호 있어. 더 중요한 거는 신년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미사일과 관련돼서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전 배치하겠다고 한 건데 많은 미사일을 이렇게 보이면서 14, 15호를 보이면서 양산 체제에 이미 들어갔고 실전 배치했다는 메시지까지 주면서 그러니까는 위협과 그다음에 약간의 자제 이게 절묘하게 열병식 때 무기 체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 리설주도 처음으로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조선중앙TV에 이렇게 리설주를 불렀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리설주 여사와 김영남 동지, 최경희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리설주 여사랍니다. 그렇죠. 여사란 표현을 좀 처음 썼는데요. 그전에는 이설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국가 행사의 공식 직함, 그러니까 정부직이든 당직이든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은 뒤에 동지라는 호칭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설주 여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해석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에서 이제 가장 높은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이 있습니다. 김정숙도 항일 영웅의 여성 영웅인데 이 김정숙 동지라고도 합니다만 김정숙 여사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설주도 김정숙 정도의 이제 백두혈통의 맨 위에 있는 김일성의 부인 정도로 이제 좀 격상시키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 이미지가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영부인을 부를 때는 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김정숙 똑같군요. 이름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영부인 여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마 북에서도 이제 동지라는 표현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평범한 그렇죠. 격상시키는 정상국가이면서 격상시키기 위해서 여사라는 표현을 아마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설주가 저 열병식에 배우자가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사라는 표현도 처음인데 보면은 이제 북한이 전 세계가 저 열병식 집중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북한이 인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홍보전에서 봤을 때 좀 여성을 내세웠을 때 북한에서는 이설주, 이제 남으로는 김여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성월도 지금 여성이고 그래서 어떠한 여성 인권이나 아니면은 그 북한 체제가 좀 더 선진국다운 체제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성을 좀 앞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분석도 있어요. 그렇군요.
북한에 있는 여러 이제 단체, 공연 단체들이 이제 합동으로 만들어진 합동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모란봉 악단이 가운데 중심으로 그러니까 앉아 있고 배치를 보면 양쪽에 이제 복장도 약간 통일성이 좀 떨어져요. 가운데는 약간 이 드레스 형태고 가장자리에는 한복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으로 합동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노래, 한국 노래 선택했던 목록을 네네. 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계속 궁금해했던 것이 왜 강남 스타일은 안 되고 최근 노래는 없고 케이팝은 없고 주로 보면은 80년대 이렇게 했던 노래들이 많을까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요, 교수님, 예. 날라리풍이라서 케이팝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나 이런 노래들이 보면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예. 위원장이 좀 좋아했던 노래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제가 김여정 내려오는 건 틀렸지만 강남 스타일 안 불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맞았지 않습니까? 네. 정재 차장님. 스스로 자꾸 말씀하시면 더 이상해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같은 게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사이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지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날라리풍이라고 좀 경박스럽게 오해될 만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택을 안 한 것 같고 대부분 한국 노래 선택된 노래들 보면 대충 70년대 80년대 익숙한 우리의 7080 노래들이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주민들 그 심리에도 저게 맞고 우리에도 맞기 때문에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되게 즐겨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실제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실제로 남북관계 좋을 때 평양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네. 김연자 씨 이런 분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가수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현정은 그 현대그룹 회장이 올라갔을 때 식사하다가 흥에 나면은 실제로 남쪽 노래를 불렀는데 대부분 조용필 노래나 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남쪽과 북쪽 모두 부담이 없는 노래지만 특히 또 김정일 위원장을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을 아마 불러서 김정은으로 치면 사부곡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네. 뭐 생각을 해보면 저 갑자기 결정돼서 내려온 분들 아니에요? 저분들도 이제 공연을 하려면 준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선곡된 노래들은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며칠 만에. 아, 그리고 평소에 K-팝 K-팝 노래를 며칠 연습한다는 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습으로는 그 짧은 기간에는 안 되는 노래들이 우리 K-팝은 많기 때문에. 북한 예술단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저 기본적으로 짧게 하면 가사도 되게 많고요. 엄청 빨라요. 그 연주를 뒷받침을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평소 했던 연주곡이나 그렇죠. 노래를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돌도 무대에 나오려면은 몇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나오잖아요. 몇 달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거 연습을 잘못했다가는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한 노래, 부르기 쉬운 노래. 근데 약간 이제 남한 노래 부를 때는 이제 조금 어색한 면모는 있었다고 해요. 아니 오늘 네. 동아일보의 한 그 기사 중에 반응을 보니까는 그쵸. 뭔가 음대 교수님 몰래 네. 노래 부르는 학생 같았다라는 누가 그러니까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순수한 네. 게 이제 하는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프로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다는 측면인데 평가도 신문마다 이제 평론가들의 평가를 조금씩 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연주 실력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음악과 연주에서도 각이 잡히는 느낌. 거칠고 약간 이렇게 딱딱 절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복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약간 촌스럽다고나 할까 뭐 이런 표현들이 신문들에 좀 실려 있어요. 긴 소매에 어떻게 보면 뭐 리본을 뭐 달긴 했는데 뭐 이런 리본이 그게 아니라 굉장히 리본 티시죠. 색다른 맛 리본 티. 아니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매력이라고 보면 장식은 좀 많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어제 공연을 보러 가신 분들은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한데 관객분들 얘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처음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꼭 참석하고 싶어서. 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똑같이 하는가 아니면 모습이 똑같은가 궁금해. 유인선 어린이 정말 이제 맨날 방송을 통해서 보다가 북한 사람들 모습 어떤지 똑같은지 궁금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심정은 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그럼요. 분들 이게 지금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급냉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가 버린 듯한 느낌. 근데 저 어린이가 태어나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세상을 좀 알 때쯤에는 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계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전혀 없던 시기니까 옛날에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난 줄 알았던 우리 김근식 교수님 세대, 그 세대하고 비슷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풀렸을 때 유명한 우리 황석영 작가가 북에 다녀와서 방북기 쓴 책 그렇죠.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사실 냉전 시대에 우리 남쪽 사람들, 북쪽도 마찬가지지만 북해는 진짜 뿔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저 꼬마 아이의 저 말이 정말 울림을 줍니다. 북한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궁금해서 왔다. 정말 참 남북교류는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씁쓸해요. 예. 근데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저렇게 이제 느끼고 한국 사회에서도 아 북한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술단이 노렸다기보다는 원했던 홍보 선전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가운데요, 저 이제 저희가 예술단의 공연 모습을 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요, 또 궁금한 것이 관객석에 누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꼭 추첨을 해야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 측에서도 보면은 초청을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문에 나오는데, 네, 현송월 단장은요, 공연 그 무대에는 올라가지 않고요, 앉아 있고요. 옆에요, 추미애 대표가 계시네요. 추미애 대표는 추첨해서 가신 건 아니죠? 네, 초청을 총 받았다. 812명의 관객 중에서 네. 응모를 해서 이제 붙으신 분들이 560명이고 네. 초청을 받으신 분들이 252명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 252명 중에는 이제 뭐 정계나 문화계 인사들 있고 또 게다가 북한 실향민 등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이날 뭐 정계 인사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최명희 강릉시장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유은혜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민혁 차장님 네. 궁금한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예. 보이는데, 김정우 의원 있고 네. 김현 대변인 김현 대변인도 고향이 강릉이라고 제가. 그분들이 다 네. 강원도가 연고지이신 분들, 고향이신 분들이네요. 일부러 그렇게 배려했을 수도 있고 김현 원래 대변인하고 비서실장은 김정우 의원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 대표가 가면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따라갔다 이런 가운데요. 저 하나 궁금한 것이, 근데 왜 야당 의원들은 김병희 박사 안 보이시네요. 저기 왠지 강릉 하면은 네, 권성동 의원 딱 떠오르는데. 강릉 지역구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죠. 지금 네. 현재까지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부 들리는 얘기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일부러 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위장 평화공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예술단이 노리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한미 간의 관계 균열을 내고자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간 것은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 건데요. 일단 권성동 의원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강릉 공연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서울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 공연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초대를 받았는지 궁금한데 그때에도 과연 한국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안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네. 저에게도 연락은 왔습니다. 오늘 개막식 초청이 왔는데요. 그게 그저께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미 동네에 신부님하고 저녁 약속을 해놨는데 네. 그거 뭐 제가 높은 어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네. 제가 그걸 눈물을 머금고 개막식을 안 가기로 확실히 지역구 정치는 네.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와. 피눈물을 머금은 사연 하나 와. 또 하나는 같이 모시고 가시죠. 국회 목욕탕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 만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고 선배님, 저희는 50만 원씩 내서 얻어왔는데 패럴림픽 폐막식 2장 네. 그리고 아이스하키 17일 날 거 2장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거기를 어떻게 가나 하면서 투덜투덜 제가 그랬더니 네. 권성동 의원이 이 사람아, 나는 저 개막식, 그러니까 네. 오늘이죠. 네. 오늘 거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거를 부장이가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거기는 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위장공세 뭐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지만 그 강원도 도민들과 또 강릉과 평창의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지역 행사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거기를 외면하고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여러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가실 거면 다른 분 꼭 주세요. 계획식은 가실 거고, 뭐 저희 취재진이 또 좀 들은 얘기로는 그 북한 예술단 공연 같은 건 좀 약간 북한의 정치 선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계획식은 저도 권성동 의원은 가실 것으로 보이네요.